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68페이지 요약지에 우리 재산세 물납 보고 있습니다. 물납 우리 요건 받고 물납 절차 그 다음에 받고요. 물납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니까 당연히 그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납 부동산의 평가를 보면 동그라미 1번 과세기준 현재 뭐로 합니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들렸어요 여러분들? 항상 재산세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것은 건축물이나 토지나 주택,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순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다만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있을 때는 그 고시가액을 또 시가로 보기도 하고요. 3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으면 보상가액, 공매 경매가 있었다 공매 경매가액, 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평균액이 있다 그 감정가액 등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단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일 때는 재산세 과세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어떤 얘기냐? 자, 여기 봅니다.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년 12월 31일 아닙니다.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과세기준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물납부동산 평가 과세기준 현재 시가로 하는데 다만 과세기준 6월 1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러면 감정가액, 또 뭐 공매나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또 수용이 있었다 그래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으면 보상금액,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과세기준 6월 1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자 시가로 해서 평가하느냐? 과세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요. 동그라미 1번 시장문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또 보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뭐 자, 금전납부 원칙으로서 내는 거니까 납기 내에 납부한 것을 봅니다. 물납하면. 12번 테마 재산세 분할 납부 별표시 2개고요. 납부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냐?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는. 자, 물납은 아까 1000만 원 초과였고요. 그 다음에 납기 후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냐? 45일 이내 분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부기한 지나서 45일이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45일이니까 요거 9월 한 14일 정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분납기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토지분이어가지고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역시 또 45일이니까 한 11월 한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14일인지 15일인지는 연락이 뭐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따져볼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납기한도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자, 분납은 3번 납부기한 내 신청서에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 납부 신청해야 한다. 그럼 틀리다고 그랬죠? 물납이 그런 거고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내만 신청서에 출하면 되고요. 분할 납부 처리 방법 양도소득세 할 때 이미 또 다 했었어요. 뒤에서 69페이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로 나오죠?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하니까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내는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에 나왔다시피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최소한 납기내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요.
자,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반까지요. 시험에서는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1천만 원 초과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1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50% 이하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 재산세 납부할세기 3천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1,500만 원 이런 거 했습니다. 13번 테마 재산세 비과세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옵니다.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보면 양가로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였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재산세 당연히 비과세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과세해야죠. 비과세, 우리도 비과세고.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매수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하냐 이거 자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납세 문제가 돼? 매수계약자.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틀려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치루 전까지 국가 등의 소유도 관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양가로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뭐 내 빌딩을 뭐 저 어떤 지자체가 공짜로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저 때가 되면 세금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근데 국가 등이 유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임대료 내면서 당연히 재산세 부과되는 거고요. 시험에서 나온 것은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죠?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2번 용도군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박스에 보니까 다만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치성 재산. 자, 하여튼 비과세 문제에서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산 나왔다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또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라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 부분은 자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됩니다.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산 나오는 거 그거 두 개 주의하셔야죠. 무조건 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제가 임산부, 노약자 지난 순환에도 물어봤었는데 자 솔직하게 또 나중에 나한테 원명하지 말고 제대로 손 들으세요. 임산부 없습니까? 아니 진짜로 나중에 원망이만 해봐라. 진짜 없어? 자 노약자 심장이 특별히 약하다 나는 심장이 약하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요. 토같은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 그랬죠? 그래서 길을 막는 사람도 있네 제 처음부터. 그래서 머리가 답답한 날은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제방댐이 있고 유지 호수가 있고 농업용수로 국어가 있고 배산임수니까 묘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28개의 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어떻게 외운다고요? 다 같이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예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있잖아요. 앞에서 비교해 드렸어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자,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의제 취득, 간주 취득 등의 경우와 함께 중부화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과 보유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조상님 묘소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업묘지, 법인묘지용 토지는 이거 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별도 합산 과세하고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그냥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뭐한다?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생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토지. 편하게 눈에 익게 두시는데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합니다.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즉 농지하고 전답과수원 재산세 농지는 3개 지목이죠. 전답과수원 농지 및 대지는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요거 과세합니다. 비과세한다고 바꾼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의미하여 범람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의미하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임야는 요건 비과세예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임야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 내에 임야는 분리과세합니다. 범람하고 지구구역 내 임야. 동그라미 2번도 그냥 눈에 익혀둡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당연히 그렇겠죠. 산림보호구역 같은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최종림, 시험림 림자로 끝나는 임야. 자, 비과세하고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제한 보존지구 안에며 보존의 동그라미야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있는 이 보존지구 안에며 비과세 눈에 익혀둡니다. 단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제한 환경지구 안에며 환경의 동그라미야 요거는 범람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임야로서 환경지구 안에면은 분리과세하고 보존지구 안에면은 비과세하고 4번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비과세입니다. 눈에 익혀둡니다. 양가로 3번이 특별히 주의하셔야죠. 양가로 3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이하의 것이 아니라 뭐 미만의 것. 얼마 있으면 못 쓸 거니까.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 X죠?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고급 오락장, 사실성산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요, 읽어보시는 거예요. 뭐 비상 재해 구조용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배로 이루어진 다리에 구성되는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형 선박 같은 거 비과세고. 양가로 5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주택이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어떤 회사 전국 모의고사를 보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건축물과 주택 비과세고. 참고 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내용이라 진짜 참고고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편 총은 다 받고 제2편 자 지방세 다 받고 제3편 국세에서 우리 소득세는 다 받고 이미 자 종부세를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종합문제로 주로 출제가 계속 되다가 최근에 한 4년간은 계속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을 라고 문제가 인 거 아닌 거라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또 작년 같은 경우 그렇고 다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과세상 문제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종합 문제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골고루요. 그래서 어떤 뭐 회사 기본서 보면은 종부세 관해서 엄청나게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쓸데없는 내용까지 막 잡다한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주요 내용 이 정도 공부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01번 테마 종부세 개요를 보시면 국세입니다. 자, 종부세는 대표적인 또 종부세는 국세니까 인세죠. 종부세, 양도국세,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전국인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는 납세문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개인이 납세문제 할 때는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 땡입니다.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을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법 및 단체에 또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하면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부과되는데 다만 법인별 합산이죠.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따로따로 법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문제가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나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납기는 종부세는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만 종부세는 토지분이라고 해서 9월 16일, 9월 30일 아닙니다. 주택분 징수할세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아닙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자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분납 허용됩니다. 물납은 폐지됐죠? 종부세 물납은 폐지됐지만 분할 납부는 허용되고요.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준용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비과세 감면은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 등에 소유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였죠? 당연히 종부세도 비과세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율 구조는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요. 납세지는 국세니까 당연히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국세에, 그러니까 거주자 일대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종부세 납세지는 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죠.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확대해서 보유세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종부세도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02번 테마 과세 대상 별표실 3개 합니다. 종부세 대상, 자, 여기서 계속 4년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주택이 종부세 대상일 때 별장은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근데 고급 주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고급택은 포함하고요. 고급택은 포함하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정했잖아, 재산세에서. 토지, 종부세 대상이 토지인데 재산세처럼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대상이 되는 토지 정의는 같아요. 토지 정의는 같은데 다만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3개용으로 나눴을 때, 자,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항상 토지가 나오면 토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토지용을 구분한 다음에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보세요. 재산세에서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러면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었냐? 저일 007 빵이사에서 007% 저일비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행. 자, 그 다음에 빵이 프로, 공장, 자, 염전, 읊어보세요.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서 저율 과세하는 것들이죠. 예. 토지공개 및 토지용이 부합하고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한 세금이에요. 종부세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대규모로 공장 짓겠다는데 요만큼만 지으라고 하고 농지 많이 줘야지 소규모로 농사 지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007 빵이 4 고율분리상 토지, 고율합장,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래서 하여튼 분리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시험에서는 그냥 또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시험에서는 토지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재산세에서 그걸 한 다음에 이제 까지 했을 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들, 작년에 나왔던 게 운수회사의 차고지요. 운수회사의 차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운수회사의 차고 종부세 대상이 돼요? 항상 토지가 나오면 지, 차고지, 땅지잖아요. 토지잖아. 토지면 토지용을 먼저 구분하라니까. 토지잖아요. 땅지. 토지니까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토지용을 자 구분하게 되면 어느 용에 해당됩니까? 토지용을 구분하니까 어느 용에 해당돼? 아이고, 상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토지가 나면 그 땅의 현황을 상상해봐요. 운수회사에 차고지 가면 기사분들 관련한 컨테이너 박스만 있고 버스나 택시 세워둬야 되니까 공지가 쫙 넓은 땅 있잖아요.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운수회사한테 꼭 필요하니까 예, 사업용 토지로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이지.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된다니까 종부세 대상이 별도니까.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점용 토지, 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유통단지 유통용 토지, 뭐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장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이런 것들 업종의 법인묘지용 토지, 그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일정 면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뭐 한다고요? 별도 합산.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토지용을 먼저 구분해. 어느 용에 해당돼?
어느 형에 해당되냐고, 토지형이. 건축물 없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본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를 봐서 뭐가 돼? 종합. 종합이니까 종부상이 됩니다. 다시 또요. 건축물의 시가표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액의 2%도 미달하는, 100분의 2에도 미달하는 이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부상이 되겠습니까? 토지용을 구분하라니까 토지가 나오면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별도 합산, 종부상이 됩니다.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부상이 되겠습니까? 예, 건축물 나대지를 봐서 종합합산, 종부상이 됩니다. 아이고, 이 토지를 항상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하라니까 다시 대충 짐작으로 때려잡지 말고 여러분, 자, 과학적으로 토지용을 구분하라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지역, 특별시관시의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일 때 이 토지는 종부세형이 되겠습니까? 토지용을 구분해봐요.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면 공장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그러니까 종부세형이 됩니다. 근데 공장이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고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이면 종부세형이 됩니까? 그러면 토지용을 구분해봐. 그러면 있을 곳에 있고 규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종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용을 구분하라니까, 여러분. 자, 또 질문 드립니다. 시험에 나온 것들입니다. 또 시험에 또 이런 것도.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종부상이 되겠습니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종부상이 돼요? 토지용을 구분하라니까 어느 형의 토지에 해당되는?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의 임야니까 임야 나오면 항상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의 임야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의 임야니까 종부세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에? 자, 토지용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분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형이 아니고. 또 질문 드립니다. 자연공법에 따른 자연 보존지구 안의 임야. 종부세형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과세하죠? 대상이니까 아니고.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부세형이 되겠습니까?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면 종부세 대상 똑같이 비과세니까 종부세형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토지는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됐고 이제 또 뭐 연습해야지. 뭐 73페이지 박스 봅니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종부세상에서 제외되는 거, 건축물. 상가 건축물이든 고고락장형 건축물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은 종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작년 시험에 자, 공장용 건축물 종부상이에요? 공장용 건축물 종부상입니까? 아닙니다. 건축물은. 자, 또 그 전에 나왔던 게 상가 건축물 종부상입니까? 아닙니다.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상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상가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건축물 무조건. 근데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형이 되겠습니까?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고 초과면 종합이니까 종부세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입니다. 고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고오락장용 건축물 종부세형이 되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는 종부세형이 되겠습니까? 고오락장용 토지면 골프장 고오락장용 토지는 사실상 토지로서 고일분리잖아요.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자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도 재산세상이지만 종부세형 아니고요. 별장 아니고 재산세 고일과세 했으니까 이미 분리상 토지는 저유리든 고리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요.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부세형이 아닌 주택인데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이죠.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이런 것 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제외합니다. 기억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지 과다보유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종부세형에서 제외하고. 니은번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및 사원용 주택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숙사및 사원용 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과다보유업자 만드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건축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과다보유업자 투기업체와 관계없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저를 보세요. 또 이런 거예요. 건축업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되겠습니까? 예? 건축업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되겠습니까? 자, 이 미분양주택은 이 사람이 자기 의도를 갖고 소유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공사했는데, 건축업자 공사했는데 공사 대금을 돈을 안 주고 줄 돈이 없으니까 시공업자가 뭐로 줬어요? 미분양주택으로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된 거잖아요. 종부세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미분양주택은 종부세형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복종에 따른 일정한 요건 같은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주택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겠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03번 테마 납세문자 별표시 2개입니다. 상처럼 알고 쓰여져 이것도. 종부세 대상 주택부는 과세기준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인 주택 공시 합한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문자입니다. 딱 6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채 가격 6억을 초과했다. 여러 채 합친 가격 6억을 초과했다. 6억을 초과해야지. 딱 6억까지는 아닙니다. 자, 토지에서 별도 합산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이니까 주로 단위가 크죠? 그러니까 얘는 자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 납세문자고. 종합합산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니까 단위가 작습니다. 5억 원 초과하는 자예요. 주택부는 6억 초과. 별도 합산 80억 초과. 종합합산 얼마? 5억 초과할 때는 납세문자가 됩니다. 04번 테마 과세표시는 별표시 2개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주택 공시가합한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데 왜 6억 공제하느냐?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문자지 6억까지는 아니잖아요.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시가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종부세도 반드시 과세표 결정 시 뭘 곱하냐? 공정시한가액표를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세처럼. 근데 종부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토지분지 주택분에도 무조건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74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과세표는요.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3억 공제하고 자 기초공제제도가 있죠. 단독 소유에 대해 공동 소유 안 돼요.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면 공시가합한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합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공제? 9억 원 공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80%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론 때도 다 배운 것이 기초이론 기본이론 배운 것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뭘 배웠냐면 종부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1세대 자 원이 있는데 주택으로 해서요. 공시가격 갑은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입니다. 이거 다 한 거예요. 앞선 순환에서. 자 그럴 때 1세대 지금 2주택입니다. 그럴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종부세 납세문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하죠? 그러니까 을을 개인별로 봤을 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문자 아닙니다. 갑은 6억 초과했죠? 납세문자 됩니다. 종부세 자 과세표준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요? 1세대 2주택자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얼마요? 6억 공제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곱합니다. 48, 32, 3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또 보시면 이번에는 1세대 자 원이 있습니다. 또 갑과 을 1세대 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 원 주택 보유하고 다른 세대는 주택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갑 단독 소유로 소유하고 있죠. 단독 소유. 자 그랬을 때 자 갑은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과세표준 구해봅니다.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1세대 1 단독 소유 1세대주택자니까 기초공제 3억 원 해주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로 9억 공제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반드시 곱합니다. 그래서 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애들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부부 공동 소유로 지분은 균등하다고 하겠습니다. 1세대 원이 있고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으로 1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으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자,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세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세요.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일 때는 실질적으로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은 데 비해서 자,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얼마까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요? 12억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으니까. 고가의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종부세 절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맨날 공부했어요. 자, 요까지만 우리 기본소나 기본세 규정이 돼 있고, 자, 법령에 나와 있고, 기본세도 이렇게 내용만 나와 있는데, 제가 항상 법령에 반대적으로 요 내용까지도 항상 작년에도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냐?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이고, 자, 부부 공동 소유 1세 주택인데 지분은 균등하다고 할 때, 자,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작년에.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맨날 제가 12억까지 공동소 1세를 드릴 땐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6억씩 나눠주니까. 그런데 자, 작년에는 이렇게 10억이라고 했으니까 5억씩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은 종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평상시에 수업을 잘 듣는 사람이 역시 자, 이렇게 시험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본세는 없었지만 제가 맨날 평상시에 예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공동소 1세일 때. 자, 지금 균등한다고 했을 때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으니까 10억이니까 당연히 종부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잘 듣는 사람이 역시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자, 공시가격 14억으로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고.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 균등하다고 했을 때 7억씩.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한 사람 계산하면 자, 똑같겠죠?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물집니다. 한 사람 계산해 보면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6억이요. 기초공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공동소유니까. 1세주택에도.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곱하고. 이게 8천만 원 과세표준 이렇게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74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가로 안에 보니까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속 토지만을 말합니다. 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 1세주택자로 본다. 자, 필기하신 분은 멈추고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어떤 얘기냐.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형법 줄글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을 보유하여 주택의 건물과 토지, 자, 하여튼 1주택을 보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또 B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주택의 건축물 소유자는 갑이고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 소유자는 을이고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 보세요. 1주택과 다른 주택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합니다. 그럴 때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1세주택자로 보면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냐? 의보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권 제한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을 말하는 거겠죠. 이 경우 다가구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항상 국세에서는 다가구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지 따라서 해야지. 뒤늦게 적고 있다, 뭘 적고 있다가 나는 설명 한참 했는데 또 뒤늦게 또 그 따라 적고 이러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1세대 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데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B번 문화재법에 따라 등록 문화재주택은 1세대 주택자냐 그 주택수 계산할 때 자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등록 문화재주택 하나가 있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있으면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봐가지고 기초공제 3억 원 이런 거 좀 이따 나오면 세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바탕색 박스에 1세대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 그 1세대 개념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하는 세대람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도거시에서 생기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자 남자 여자가 각각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혼인합니다. 그래서 혼인해서 1세대 1주택이 될 때는 보세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위 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1세대 1주택일 때는 세액공제 혜택 같은 거, 기초공제 3억 이런 걸 받다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돼가지고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도 지금 결혼들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본다는 말은 5년 동안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로 안에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합니다. 양친 모두 60세일 것을 요하진 않고요.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각자 1세대, 부모님도 1세대를 구성하고 자식도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침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이런 효도 과정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가로로 생략하고 하나 두 번째 줄 내려와서 중간에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위 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를 본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세액공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은. 예? 혼인한 날부터 자 그다음에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를 본다. 그 동그라미 3번이요. 자, 처음 배우는 내용들인데 동그라미 3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해서 가로 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합가한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 기준을 현재 60세에 도달한 경우는 5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어떤 얘기인지 볼까요, 여러분들? 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58세 직계존속이 58세에 합계했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법을 조정을 해야 돼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아, 요새 60세면 자 한참 청춘인데 지금 100세 시대에 지금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같은 적인데, 그죠? 60세면 살 날이 구말리 같은데 직계존속 이러면 동거봉양 모시고 살기 위해서 이러면 좀 왠지 좀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연령을 한 70세로 올려야 돼요. 이런 거 70세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년도 올라가게 되니까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가? 또 아이고 이런 게 문제가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58세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58세 직계존속이 58세예요. 난 나이가 58세가 아니라 직계존속이 58세에서 세대를 합가했어요. 그럼 합가한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는데, 자 이거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할 때 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58세 60세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5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63세인가요? 이렇게 되면 58, 59, 60, 61, 62, 63. 자, 그러면, 자, 58세가 되는 때 만약에 합가를 했다. 요때 합가를 했다 그러면,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는데, 60세 이전일 때는 합가하게 되면 60세가, 과세일련제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때는 요 60세가 된 이후에 요 기간만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혼인함으로써 또 뭐 동거봉양에서 합가했을 때는 합가한 날,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입니다. 14페이지 하단 양가로 1번 별도 합산 토지는 공시합판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0억 공제한 금액에다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을 역시 80% 곱한 금액이고요.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합판금액에서 5억 공제하고 역시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구인 주택구인도 공정시장가액표율 종부세 무조건 80%예요. 75페이지 봅니다. 05번 테마 세율 및 세액입니다. 주택군 종부세 세율은요. 영어 0.5%부터 2%까지 영어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수율입니다. 재산세에서 주택부는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누수율. 종부세는 영어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수율 정도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부는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중과세 피하기 하는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바꿔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고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 갖고 있어요. 자, 인천광역시 남구에 A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시에 B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먼저 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해요.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요.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걸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느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이 부분에 지금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잖아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요? 재산세액을 공제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낮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도 과세되도록 우리 재산 보유세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로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 종부세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가격을 넘는 이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주택분 과세금액 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제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바탕식 박스 1세대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죠. 과세표준 결정 시 1세대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도 혜택도 있어요.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 공제해 줍니다. 자, 양가로 1번 연령별 세액 공제, 보유한별 공제. 이거는 서울 강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990년대 후반에 주택 하나를 샀어요. 자, 투기 목적도 없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 주택에서 주구장창 살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이 상승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부세공제가 됐는데 이 사람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는데 매년 종부세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잖아요. 이런 주택은 과다보유 투기억제와 관계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게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연령별 공제, 만 몇 세 이상부터? 60세 이상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는 산수액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이면 산수액이 몇 프로? 30% 공제해줍니다. 또 보유한별로도 공제해주는데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5년 이상 보유. 3년 아니에요. 양도세 장기 보증자와 헷갈리면 안 돼요.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수액이 20%, 10년 이상 몇 프로? 4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중복공제가 허용돼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한별 공제. 그래서 중복공제 허용되니까 잘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인데 나이가 70세고 10년 보유한 주택이면 최대 세액공제 몇 프로 받을 수 있다?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주의할 것은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해 준 거지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문제 잘 봐야 돼요. 종합합산상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연령별 공제를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틀려요. 토지는 안 돼요. 주택분만, 1세 주택만. 자, 2번 토지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별도 합산, 종합합산상 토지요. 0.5에서 0.7, 뭐 0.7에서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거만 알면 돼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고.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둘 다 똑같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세액에서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별도나 종합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넘어갑니다. 06번 테마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보유세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자, 사람들이 보유세는 엄청 욕하잖아요. 조금만 인상돼도. 1번 종부세 납세문자가 주택분, 종합합산상 토지분 각각에 대해서 당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부세액 상당액, 이걸 총세액 상당이라고 해요. 이것이 당연 납세문자에게 전년도 그 재산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액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선 기준이 종부세가 예전에 300%였다가 이게 주택분과 종합합산상 토지분이 300%였다가 150%로 바뀐 해에
이것을 300%로 바꿔서 개정세법 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150%입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선이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150%, 예? 전년세계 150% 못 넘게 하고,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공시가가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하면 130%. 근데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150%를 상한선합니다. 자,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종부세는 계산 문제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150%만 알고 있으면 자,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50%만 알고 있으면 돼요. 종부세는 부자니까 무조건 몇 프로다? 150%. 공시가 관계없습니다. 7번 부가징수 별표의 세계입니다. 과세구 및 세액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죠.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액이 돼, 그 세액 계산하고, 내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액인데 그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건축물 슬쩍 집어넣습니다. 양거리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세액을 합한 금액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들렸죠?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상 토지. 분리대상 토지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과세 기준일 재산세하고 똑같이 종부세도 매년 6월 1일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모든 판단합니다. 납기는 자 무조건 딱 정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 납기가 무조건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12일부터 15일까지. 자, 그 다음에 징수방법 원칙 종부세는 정부 부가세하고 납세문자 고의소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상의 결정 세금 계산한 것은 고의소 휴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부가세 종농이요.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 20% 부과됩니다. 77페이지 분할납부요. 종부세도 물납은 폐지됐지만 분할납부 용도입니다.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재산세와 분납기준금액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예요.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넘게 내기 어렵잖아요. 양도세는 1,000만 원 내는 것도 쉽고.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이내,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납부합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토지분이 주택분이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종부세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납부기한 지나서 자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을 종부세 분납기한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분납기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다음 연도 2월 15일. 그랬잖아요. 분납기한.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분납 소리 기준은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다만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자, 똑같습니다. 보시면 납부할세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나눠서 1천만 원 이하 할 때는 그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1천만 원 이하 할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재산세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이니까 납기내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가 분할 납부. 종부세는 표현이 좀 달라요.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려서 그렇다고 했어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자,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똑같아요. 50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납기내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몇 분할 납부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역시 50% 이하의 금액 절반까지 분할 납부요. 똑같습니다. 하여튼 종부세 자, 단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올해 폐지됐고 종부세와 양도세 분할 납부 허용되고요. 납세지는 주로 거주자인 개인인 거주할 때를 물어봐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균형을 준용해요. 자, 개인일 때는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는 어디야? 주소지. 그래서 부동산 소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국세는 주소지고 없다 그러면 거소지요. 다만 비거주자일 때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일 때는 참고적으로요. 국내 주소 거소가 할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써야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으면 물건 소지에 관한 예외도 있긴 있어요. 종부세에서 비거주자는.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거주자일 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국세는 어디다 거주할 때? 주소지. 이거만 기억해요. 부동산 소지 아니라는 거. 법인이나 단체는 본점수하면 소지해지고요. 넘어갑니다.
78페이지 08번 테마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인데요. 별표ችን 하나 하시고요. 예전에 세법 문항수가 지금보다 많을 때는 종부세 2005년도에 도입되고 그 무렵에는 종부세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하나는 종부세 만의 순수한 문제 한 문제, 또 제3 문제는 재산세와 비교하는 문제 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됐었는데, 최근에 세법 문항수 이제 우리가 이제 줄어들고 나서는 재산세, 종부세 요거 비교하는 직접적인 문제는 잘 출제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취득세 작은 등록면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정리하고, 재산세 작은 종부세, 보유세니까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재산세, 종부세 내용이 뒤섞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를 종부세 문제인데 재산세 내용을 슬쩍 집어넣기도 하고, 종부세 내용이 재산세 문제인데 종부세 내용 집어넣고 물어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항상 비교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은 요거를 쭉 비교하면서 오늘 복습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늦어, 거의 뭐 그냥 제 시간에 끝났네요, 오늘.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내용들 헷갈리니까 아까 여기서 별표씩 저 특강 신청하신 분 몇 분 안 되는데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특강을 들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를 그때 그냥 하면 되죠 뭐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보세요. 돈을 미리 내놔야지, 그리고 자리까지 다 잡아놔야지 애착을 갖고 비교도에 특강집도 한번 저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일요일 날 무조건 오게 되지, 돈 안 내놓고 그날 하면 되죠 뭐 그냥. 그러면은 사람이 이런 눈 딱 뜨는데 좀 귀찮으면 아이고 그냥 다 이제 자기 안 일어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자 특강을 들으셔야 되겠, 신청을 하셔서 들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야지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는 정신이 좀 온전할 때 있죠. 오후 2시까지 뭘 하냐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내용 비교했죠. 과세대상, 납세무자, 과세편, 세율 이런 것들을 취득세부터 쫙 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에 시간을 주로 많이 할애해가지고 그냥 쭉쭉 이걸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쭉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확인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비교 정리해서 딱 취득세, 과세상 그러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쫙 스쳐 지나가고, 납세무자 그러면 쫙 스쳐 지나가고, 세율 그러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이 쫙 스쳐 지나갈수록 옆으로 이렇게 쫙 스쳐 지나가도록 취득세 세율, 등록매세 세율, 재산세 세율 외웠던 것들이 또 뒤섞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고 종부세, 양도세까지 세율이 쫙 횡으로 비교되도록 이렇게 비교하는 거에 이거에 이제 시간을 주로 할애하고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이제 나머지 오후 3시부터 해서 6시까지는 한 3시간은 뒤에 이제 내용별로 세목별로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이 헷갈리는 것들을 그런 것들은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틈틈이 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제가 이제 설명할 것 몇 것들을 이제 찍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전에 2시까지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별로 딱 비교해서 틀을 딱 잡아야지 헷갈리지 않고 이제 문제 풀 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2개 골라놓고 또 이게 취득세는 등록세인지 내용이 막 헷갈리고 그래서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특강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특강 안 하신 분들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한 사람씩 특강했어요, 접수했어요, 가세요. 안 했어 이제 일반이지. 이렇게 해야 하시려나? 꼭 여러분들이 하시고, 항상 제 지로는 지금 다른 곳에 이미 특강 벌써 시작했지만 제 지로는 반드시 제 이 특강이 이거 특강집이 저의 모든 이게 역작인데, 또 추가된 또 몇 가지 또 특강 오시면 이제 그때 또 추가해서 또 좀 비교해서 알려드릴 것도 있고, 그런데 오시면은 제가 역장인데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특강을 이걸 하게 되면 무료로 이걸 그냥 특강집을 쫙 그냥 동영상 수강생들한테 뭐 연회원인가 뭐 끄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그걸 깔아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 학원에서는 그쪽 회사에서는 이 비교도에서 특강을 아예 안 해요. 왜냐? 제 사선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돈 받은 만큼은 제대로 하자. 이게 프로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제 주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액을 특강을 하면 일정액 돈이 나오는 게 있는데 필요 없다, 그런 돈. 그런 거 필요 없고, 특강 듣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내고 들어야지. 회사에서 돈을 저한테 줘요. 대신 그 수강생들은 무료예요. 회사에서 저한테 돈을 내, 그런 거 필요 없고, 특강 듣는 사람은 돈을 내라.
그게 이때 실언이에요. 안 듣고 그 회사에서 주는 거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저 수강생들은 돈 내고 들어야지. 공짜 강의는 없다. 그래서 비교대 특강을 그 회사에서는 아예 안 해요,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으셨죠?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하면서 오늘 78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수업을 요걸 보고 마치는데 08번 테마 봅니다. 재산세, 종부세 비교요. 과세유체, 재산세는 시군구. 자, 종부세는 국가죠.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이고요. 인적 귀속 여부 재산세는 원칙 물세죠.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건축물이나 주택은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여러 개 주택이 있거나 건축물이 있어도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별로.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근데 재산세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거고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하고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시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과세규율에 있고 과세규율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내일 똑같고.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종부세는 토지, 주택이고 아까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니고 별장, 분리상 토지 아니고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상 이냐 아니냐는 항상 토지는 토지용을 구분해서 그냥 짐작으로 하면 아까 막 여지없이 틀렸죠?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서 별도나 종합에 해당되는 종부세상이고 분리상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해야 하시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요. 별장 재산세에서 주택분산세상이고 4% 사실상사니까 고율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서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니까 종부세가 아니고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었죠?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율구조 재산세 자, 비취득세 근로세는 세율구조가 비재산세, 비누, 종부세, 누, 양도세, 비누. 비누, 누, 비누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비누예요. 비례세율, 비누세율 다 적용되고. 근데 주택분 재산세는 0104, 0.1에서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토지 별도나 종합은 다 재산세든 종부세든 3단계 초과세율이고요.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는데 비례세율 적용 안 되고 주택부는 0.2, 0.5에서 2%까지 0.2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이고 토지는 별도나 종합은 다 3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비교하시고 주택분이 다르죠, 여러분들? 자, 반드시 과세빈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데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편에게 반드시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 되는데 주택분은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무조건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 시가편액에.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고.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물 주택분이든 공정시장을 몇 프로? 80% 곱합니다. 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허용되죠. 재산세는 거기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해줍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없어요. 근데 다만 국세징수법에 보면은 종부세 국세다 보니까 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다만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그래가지고 고지할 국세, 인지세 제외하고 가상금, 체납소음비를 합친 금액이 1만 원, 10,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긴 있어요. 참고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자, 물납 재산세 허용되는데 종부세 허용 안 된다는 거 상식이고 올해 2016년 개정세법. 재산세는 납부해서 1천만 원 줘갈 때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허용되지 않고요. 분할 납부 둘 다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납부기한 전에 45주 내 분할 납부. 종부세는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 기준금액은 동일한데 자, 분납 기한이 달라요. 납세지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거주자일 때 종부세는 주소지고요.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은 부자되니까 무조건 150% 못 넘게 전년도에. 근데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세분화돼 있고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150%라는 거야. 주택분이 토지분이다. 무조건 부자들이니까. 납기 재산세 상식처럼 알아둬야죠.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이렇게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달 주택분의 절반 7월달, 토지분 9월달,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렇게. 다만 주택분 산수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자, 이거 납기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재산세는 부가세,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자, 여러분이요.
아까 우리 문제풀이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오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반드시 문제풀이는 동영상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미리 예습을 하고 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아이 잠깐만 멈추고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그래서 시간 없으면 체크해 갖고 오시고 2차만 보는 분인데 나는 시간이 많다. 그런 분들은 그냥 차분히 하나하나 다 한번 풀어봐. 그래도 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동차 준비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여튼 문제 읽고 정답 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설 보고 해서 체크해 갖고 다 오시라는 거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꼭 오시길 당부드리고 특강 자 우리 신청을 하시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5개월 과정 이제 요거로 종강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버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 잘 버텨내신 여러분, 본인에게 또 옆에 동료에게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시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